동양의 마음과 서양의 의식, 깨달음으로 가는 두 갈래 길. 안녕하세요, 여러분. 깨달음을 향한 여정은 참으로 신비롭고 깊은 탐구의 시간이죠. 오늘은 동양과 서양이라는 두 거대한 사상체계가 깨달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특히 동양의 마음밖에 없다는 말과 서양의 의식이 전부다라는 말의 의미,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서양에서 말하는 의식이 과연 순수의식을 의미하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여러분께 직관적인 통찰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동양의 마음밖에 없다는 말의 의미. 먼저 동양의 가르침, 특히 불교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 즉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현상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아름다움과 추함의 인식.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그 대상 자체의 속성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인식하는 우리의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돌멩이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귀한 보석으로 보일 수 있죠. 이것은 그 돌멩이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행복의 경험.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어떤 이는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외부적인 조건은 동일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길을 걷다 넘어졌을 때 크게 아프다고 느끼는 것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마음의 번뇌가 더해지면서 고통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 비가 오는 날 어떤 사람은 날씨가 우중충하고 기분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은 메마른 땅을 적시는 소중한 비라고 생각하며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라는 객관적인 현상은 같지만 이를 바라보는 각자의 마음이 전혀 다른 현실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동양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것도 행복을 느끼는 것도 모두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입니다. 따라서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외부의 환경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면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본래의 참된 성품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선에서는 정화라는 표현보다는 번뇌로부터의 해방, 무명을 걷어냄, 본래의 청정한 성품을 드러냄, 본래 모습을 자각함, 걸림이 사라짐 등의 표현을 선호합니다. 이는 마음이 본래 청정하기에 무언가 더럽혀져서 닦아내야 한다는 관점보다는 본래 깨끗한 마음을 가리고 있던 무명의 그림자를 꿰뚫어보고 실체가 없는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에 방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본래 깨끗함을 아는 순간 모든 번뇌는 저절로 그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밖에 없다는 말의 핵심이며 내면의 통찰을 통해 진정한 실상을 깨닫는 것이 동양의 깨달음을 기립니다. 서양의 의식이 전부다는 말의 의미. 그렇다면 서양의 의식이 전부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주로 서양의 형이상학, 뉴에이지 사상, 그리고 양자물리학 등에서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인의 자아의식을 넘어선 보편적 의식 혹은 근원적 의식을 의미합니다. 서양에서 우주의 근원을 물질이 아닌 의식으로 보는 관점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물리적 현실은 이 근원적인 의식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듯이 개별적인 존재들은 모두 이 거대한 의식에서 비롯된 파동과 같다고 봅니다. 특히 서양의 의식 개념이 순수의식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서양에서 의식이 전부다라고 말할 때의 의식은 바로 순수의식, 푸어 컨셔스네스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의식은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은 순수한 암 그 자체, 즉 대상이 없는 순수한 인식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 감정, 경험 등이 모두 사라진 근원적인 존재의 상태와 연결됩니다. 양자물리학의 관점에서는 관찰자가 대상을 인지할 때 비로소 그 대상이 존재하게 된다는 관찰자 효과가 이러한 의식의 역할을 강조하는 서양적 맥락과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동양의 마음과 서양의 의식의 차이. 자, 이제 두 관점의 차이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관점의 시작점. 동양의 마음, 주로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하여 외부 세계를 투영하는 방식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고 그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번뇌의 근원을 마음에서 찾아 그것의 실체가 없음을 꿰뚫어보고 해탈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서양은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근원적인 의식을 상정하고 개별 존재가 그 의식의 표현임을 강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나라는 존재가 전체 의식과 분리되지 않았음을 깨닫는 데 집중합니다. 해탈 또는 깨달음의 방식. 동양은 비움과 노움을 통해 번뇌로부터 해방되고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마치 꿈속에서 아무리 헤매던 존재라 할지라도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모든 허상이 실체가 아님을 알게 되듯이 마음속의 번뇌와 망상들이 본래 실체가 없음을 깨달음으로써 걸림이 사라지고 본래의 청정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음이 본래 깨끗함을 아는 순간 모든 번뇌는 저절로 그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밖에 없다는 말의 핵심이며 내면의 통찰을 통해 진정한 실상을 깨닫는 것이 동양의 깨달음의 길입니다. 서양은 확장과 통합을 통해 개별적인 자아를 넘어 근원적 의식과 한됨을 경험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거대한 바다와 자신이 분리되지 않았음을 깨닫는 것처럼 전체와의 연결성을 인지하고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인 지향점은 두 관점 모두 궁극적으로는 분리되지 않은 하나됨과 진정한 자유를 지향합니다. 다만 그 접근 방식과 강조하는 언어가 다를 뿐이죠. 동양은 무아를 통해 자아의 호상을 깨트려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서양은 근원적 의식과의 합의를 통해 개별적인 자아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당신에게. 이 두 가지 관점은 마치 같은 산을 오르는 두 개의 다른 등산로와 같습니다. 어느 길이 더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으며 어떤 길이 여러분에게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어떤 수행 방식이 여러분의 성향에 더 잘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양의 가르침은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마음의 작용을 섬세하게 관찰하며 번뇌의 뿌리가 실체가 없음을 꿰뚫어 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서양의 관점은 우리가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의식이 얼마나 광대하고 강력한지를 이해하는 데 통찰을 줄 것입니다. 결국 동양의 마음이든 서양의 의식이든 그 모든 가르침은 우리에게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이며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바로 당신 안에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깨달음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